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첫 개표가 이뤄진 산간마을 딕스빌 로치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3대3 동률을 이뤄 팽팽한 이번 선거의 구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은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이른바 끝장회견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지인에게 자료 추가 폭로 가능성을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파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찬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앞으로 4년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결정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피말리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투표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많았는데 이 선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 시각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있는 이곳 워싱턴 DC는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다른 주들도 순차적으로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끄는 곳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주 산간마을 딕스빌 로치인데 이곳은 자정부터 투표를 시작했고 주민 100명 미만이면 투표 결과도 곧바로 공개할 수 있어 벌써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결과는 공교롭게 해리스 후보 3표, 트럼프 후보 3표로 동률로 나와 팽팽한 이번 대선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가 시작되는데 인디애나와 켄터키주가 가장 먼저 개표를 시작하고 다른 주들도 차례로 개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첫 결과부터 동점이 나왔다니 정말 팽팽한 승부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숨죽여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현지에선 이번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모델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 모델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50대 50 동률로 분석했는데 하루 만에 결과가 요동을 쳐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5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베팅 사이트 플리마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6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 이제는 투표 종료와 함께 나올 출구조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CNN 등 이곳 현지 언론들이 주요 경합주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와 함께 내놓을 예정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무렵에 조지아주 출구조사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첫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뒤 두 후보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사전 투표를 한 해리스는 관저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고 트럼프는 부인과 함께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분열에 지쳤다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트럼프는 또 선거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이틀 전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에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판까지 이민자 문제를 부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를 직격한 겁니다. Sadly, my opponent, when he learned that the bill was happening, told them to kill it, to not do it, because he wants to run on a problem instead of fixing a probl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운동이 최고였다며 바이든에게 패한 4년 전 선거 때는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 시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
공정한 선거일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lose an election, if it's a fair election, I'd be the first one to acknowledge it. And I think so far, I think it's been fair. 투표가 마감되면 해리스는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트럼프는 개인 리조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해서 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는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 후보는 백악관 입성을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의 승리 방정식을 국제부 윤지원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은 270명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 경합주를 제외한 40개 주 이상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푸른색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주입니다. 단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2년 대선 이후 8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습니다. 이걸 토대로 미 정치권은 해리스 후보가 226명, 트럼프 후보가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매직 넘버 270에는 한참 못 미치죠. 승패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경합주 7곳에서 갈립니다. 해리스 후보는 상대적 우위로 평가를 받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3곳을 지키면 정확히 선거인단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세가 강한 네바다 6명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러스트벨트 3곳 중 단 한 곳이라도 뺏긴다면 270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부 선벨트를 모두 가져와도 선거인단 268명으로 매직 넘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을 반드시 가져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라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니아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실베니아를 내주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에서 방금 보신 러스트벨트, 특히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좀 더 쉽게 승부를 점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박빙의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통 출구조사에서 대략적인 결과가 바로 나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땅이 넓고 시차까지 있어서 며칠이 지나야 결과가 확인되는데요. 특히 대선 불복 사태를 막기 위해 경합주에선 더 세심한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대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강영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우리와 달리 미국 대선은 수일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올해 대선만큼의 박빙 승부가 아니었음에도 지난 대선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는 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먼저 시차를 이유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본토를 4권역으로 나눠서 동부를 기준으로 1시간씩 시차가 나타납니다. 알래스카의 경우엔 동부보다 4시간이 늦고 하와이는 5시간이 늦습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51개 지역이 릴레이식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개표 방식이 주별로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도 주된 이유입니다.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편투표 중심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러스트벨트 3개 지역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본투표 당일에야 우편투표를 집계합니다. 미리 개표를 못하는 거죠. 이번 대선엔 사전투표자가 7천만 명이 넘는 데다 이 애리조나는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수정을 가능하게 해서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재검표도 변수입니다. 득표율 차가 0.5%포인트 이하면요. 펜실베니아주 등은 재검표를 의무화하고 있고 조지아주 등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최종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난 1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으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 등의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르면 오늘 지대지 미사일 현무2와 지대공 미사일 천궁 발사 훈련에 나섭니다. 이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유사시 북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의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늘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앞으로 법인 실명계좌를 포함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남해 고속도로에선 만취 운전자가 차량 고장 때문에 길에 나와 수신호를 보내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이 함께 있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사망 확인돼가지고 경찰에 인계하고 저희 들어왔고요.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SUV와 수신호를 보내던 30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고장이 나놓으니까 운전자가 내려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고 하차에 있던 운전자를 충격한 고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숨졌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남 진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분 정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0대 지체장애인 남성이 숨졌고 배우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유명 피부과 원장이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처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불법 처방한 환자는 30여 명, 횟수는 수백 번에 달했는데요. 병원장의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노아린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 성형외과 의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실 리프팅과 필러, 보톡스 등 미용시술 홍보 문구가 보이는데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이 병원은 지난 6월 폐업했습니다. 병원 원장인 50대 의사 김모 씨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백 차례에 달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 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반출 내역과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현재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불법 처방에 가담한 의원 관계자 2명을 이번 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군 장교가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잔혹한 이 범행을 저지른 군 장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신문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서 내린 남성.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영광급 육군 장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온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천에 왜 유기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까지도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껐다 켜고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남성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 또 다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명확한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얼마 전 강남 한복판을 쑥대밭으로 만든 8중 추돌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서울 도심에서 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남 추돌 사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신경안전제를 먹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에게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 안에서도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8차선 도로입니다. 정지 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마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몸을 돌려 도로를 이리저리 쳐다보고 운전자들도 내려 차량을 살핍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대화합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쯤 40대 남성 A씨가 3중 추돌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가게 있는데 이제 소리가 꽝 하고 뭐 심한 소리 나는데 이제 경찰 올 때까지 나오래도 안 나오더라고 차에서 사람이. 차에는 계속 있었는 거예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차량을 수습하는 데만 1시간 반이 소요돼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입수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헬로윈 파티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2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위태롭게 도심을 활보하던 이 여성은 나중엔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렸는데요.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이 여성은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손에는 헬로윈 코스튬의 일부로 보이는 토끼 머리띠를 진 모습도 보입니다. 중심도 못 잡은 채 걸어가다 마주오던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맞은편 상가로 걸어가던 이 여성은 주저앉다가 급기야 길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 와서 데리고 갔다는데? 약했다는데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눈빛이 좀 다를 거예요. 취한 애들이랑 약한 애들이랑.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앉았다가 눕기를 반복한 A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임의 동행됐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소량의 케타민과 빨대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고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됐는데 집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보이면서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수법이 또 등장한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위로 SUV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바닥에 불꽃이 일어나는데 차량이 지나간 자리엔 부서진 전기 자전거가 나뒹굽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편도 5차로 도로를 달리던 SUV가 전기 자전거를 탄 3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5차로엔 여러 대의 버스가 불법 주차해 피해자는 버스 옆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막 대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다 근데 그거 주정차긴 한데.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20대 차량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는 경찰에게 빈 술병을 보여주면서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며 이른바 김오중 술타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사고 전 주점 2곳에서 이미 술을 마셨고 집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선 차 안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닭 한 마리 국물에서 깨알 만한 벌레들이 나왔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난 음식점 위생근황이란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퍼졌는데요. 그릇과 국자에 담긴 닭 한 마리 국물에 검은 깨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니 발이 달린 벌레였습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은 후에야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엄청 많아서 더 자연스럽다. 배추에 강하게 붙어있는 진딧물이 세척이 잘 안 돼 들어간 것 같다며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무게 4톤에 달하는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한 점을 캐냈습니다. 캐낸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그대로 도주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도 거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자원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기획한 첫 해산물 축제와 관련해 방문객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백 대표 측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와 통영지역 수협 6곳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어부장터 축제를 진행했고 백 대표는 맛과 가격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거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축제 첫날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방문객들은 천막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주차난과 대기 시간, 일부 메뉴의 재료 소진 등의 대책이 없었다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백 대표는 유튜브 공지 댓글을 통해 축제에 찾아주신 많은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축제를 교훈 삼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은 주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은 흔히 이야기하는 끝장 기자회견이 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에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입장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 질문 주제나 횟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에 이어 다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이른바 끝장회견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자회견보다 더 자유로워진 건데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내놓을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당긴 것도 명 씨 의혹을 빠르게 수습하고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역시 솔직하게 대응할 거란 관측입니다. 사과 등 유감 표명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교 일정 외에 공개 활동 중단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이나 연초 개각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기자회견을 앞당긴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결심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자회견을 앞당기자 요청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난 사실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란 생각은 착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민 소통 기회를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했고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추 원내대표가 면담 사실을 공개한 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당긴 데는 당내 여론이 역할을 했다는 명분 제공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대통령실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합의된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한 대표를 패싱하고 추 원내대표와 의논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패싱 지적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가 당 중심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는 착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 중진 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인위적인 개각은 없다며 인적 쇄신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친한계도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12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이른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을 두고 친한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핵심은 시기가 아닌 내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과 수위를 놓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친한계 핵심 의원들은 하나마나한 내용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납득할 만한 쇄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원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총선 직전 대통령 담화 같아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건 좋지만 국면 전환을 위해 충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 51분 담화처럼 자화자찬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반감과 그 후폭풍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의 모습을 조금 사람을 바꾸라 하면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쇄신한 수위에 따라 친윤, 친한 간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녹취록 등의 추가 폭로 가능성을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인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명 씨는 최근 가까운 지인에게 휴대전화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그동안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내왔는데 일절 연락이 없었다며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추가 폭로할 자료가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그동안 명 씨는 핵심 증거인 녹취가 든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 했다가 다 불태웠다고 하는 등 말을 바꿔왔습니다. 제가 뭐 그걸 어디에 쓰려고 갖고 있겠어요? 카톡이나 문자는 다 남아있더라고요. 전화기도 다 화장해갖고 같이 아버지 옆에 보냈다는 얘긴데. 명 씨는 모레 오전 10시 창원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명 씨가 검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드디어 개발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 IC 근처인데요. 5년 뒤 2만 가구가 첫 분양에 들어가는데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 몫으로 공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끝자락 양재 IC 일대입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내곡지구 아파트들이 저 멀리 보이고 그 주변으로 숲과 밭, 비닐하우스, 창고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원지 내곡 우면동 일대로 이번에 고속도로 양쪽을 끼고 길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됩니다. 이곳 그린벨트는 200만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이곳이 해제되면 2만 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용적률 250%를 넘는 고밀 개발이 추진되는데 절반 이상은 2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지어집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3만 가구, 총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 5년 뒤인 2029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일부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29년 첫 분양까지 5년, 31년 첫 입주까지 7년을 목표로 주택 공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주변 주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여기는 그냥 뭐 완전히 시골이었고 주변에 이제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도로라든가 이제 편의시설 그런 게 이제 또 주변에 갖추어지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전문가들은 수요가 높은 강남권이 포함된 점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서울이 한 곳에 불과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 인접 수도권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번엔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혹시 내가 계약한 집도 깡통 전세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전세 금액이 적당한 액수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도입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년 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인데 여전히 깡통 전세 우려가 큽니다. 전세 물건이 간혹 나오지만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공인중개사도 쉽지 않습니다. 위치, 층수, 연식에 따라서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빌라를 어떻게 특정한 가격을 정하기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 시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개사 업계에서 자체 개발됐습니다. 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거래 정보망 프로그램에 주소를 입력하자 적정 전세가가 표시됩니다. 계약 금액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 거래로 인식해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반경 최대 500m 안에 있는 비슷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분석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인접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유무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특성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부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안심전세 2.0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6천만 원 미만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일반인도 시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전세 사기를 당해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관을 핑계 삼아 보증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새 들어 살던 정모 씨는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 씨를 포함해 세입자 150여 명이 임대인에게 속아 1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마저 약관을 핑계 삼아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허그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실제 약관엔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을 신청한 경우 세입자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은 빗발쳤고 약관을 살펴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허그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란 겁니다.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약관을 스스로 고칠 의사는 없다던 허그 역시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시정 공고 받아서 일단은 선의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약관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은 약관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달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와 무, 상추, 호박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채소 가격은 1년 전보다 15.6% 올라 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김장 부재료를 최대 38%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부 비대면 상품을 당분간 팔지 않기로 했는데요. 기업은행도 비대면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대출 상품의 연간 총량 관리를 위해 당분간 은행들의 대출 줄이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대 전용 계정이 생기면서 민감한 콘텐츠의 노출을 막고 부모가 계정을 감독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부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오늘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인도에서도 이 대선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에 인도의 힌두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승리를 기원하며 특별 기도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이 마을은 4년 전에도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됐던 민주당 승리를 기원했고 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하네요. 스페인은 최근 비 피해를 입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공항에서까지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스페인은 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공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빗물이 쏟아져 닦아내야 했고 주변에 물웅덩이가 생기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륙 예정이던 항공편 약 50여 편도 취소되거나 지연됐다고 하네요. 손에 하얀 가루를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요. 과거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는데 무엇을 들어 올리는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손에 흰 가루를 바르더니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 돌의 무게는 무려 170kg입니다. 이 남성이 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이유는 고대 아일랜드의 전통을 되살리고 싶어서라는데요. 과거 아일랜드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돌을 들어 힘을 겨뤘다고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멀리 이동시킨 사람이 큰 사회적 지위까지 누릴 수 있었다는데 흥미로운 과거의 재현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또 이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를 잡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주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주최한 포럼에서 부동산에 따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왔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부동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기업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보다는 다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 보증 제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갭 투자를 유발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단 DSR 규제 등으로 취약 차주를 걸러내 대출의 양보단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리츠사에 공급하면 리츠사가 주택을 짓고 해당 주택을 지분 공모 방식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와 비슷한 개념인데 보증금이 아닌 지분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간접 소유했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매각 차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가 우리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는데요.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3.6도,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지도에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5.1도에 체감온도는 2도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 입동인 내일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5도, 안동 1.4도 등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2도, 강릉과 광주 14도, 대구는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